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알파리포산이 어떤 질환에 좋은가 그 적용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는 알파리포산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적용증을 알아보고 어떤 질환에 사용해야 되나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겨우시겠지만 알파리포산 효능을 다시 한번 보고 부작용과 이것저것 기초적인 내용을 한 번만 보고 오겠습니다. 본론만 보실 분들은 제가 밑에 자막에다가 몇 분 뒤로 가세요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이 알파리포산에 관한 내용은 그 전 영상에서 다룬 게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알파리포산이 항산화제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제목으로 시작되는 영상이죠. 알파리포산은 수용성과 지용성을 넘나들면서 항산화제를 재생시키고 그리고 당 에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영양소이자 항산화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알파리포산의 특징적인 부분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면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항산화제들을 재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산화제를 재생시키는 항산화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지용성과 수용성을 넘나들면서 에너지 재생을 시켜주고 곳곳에 있는 산화적 손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알파리포산은 공복 시에 복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반감기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공복 시 복용 여러 번 나눠서 분복, 나눠서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제 서방형 천천히 방출되는 타입을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복용량은 100에서 200ml 하루에 그리고 어떤 적극적 복용량 600ml 그리고 맥스 1800ml 이하로 복용해라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주의사항은 비타민 B1 결핍이 생길 수 있어요. 오래 복용하면요. 그리고 당 이용률이 높아져가지고 혈당이 떨어지는 부작용, 저혈당이 와서 어지러웠다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미각의 변화나 갑상선 쪽의 문제, 그리고 아이들이나 노약자, 그리고 소아청소년들에게는 사용을 좀 삼가해 주시면 좋고요. 인부는 당연히 복용하시면 안 되고, 항산화제의 특성상 과민 반응이 왕왕 일어나는 편이다. 그리고 속쓰림 같은 위장장애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리포산의 체내 효능은 에너지를 상승시켜주고 항산화 작용이 있고 특히 금속에 의한 산화적 손상, 중금속에 노출되신 분들은 알파리포산을 복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항염작용, 항산화제들의 특징이죠. 항염작용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글루타치온 생성량을 증가시켜주고요. 이용률도 증가시켜주고 생성량도 증가시켜주는 더블 액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고 혈관을 이완시켜주면서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주고 식욕을 조절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알파리포산의 사용처 어떤 질환에 사용해야 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알파리포산은 특히 이런 항산화제 중에서 좋은 항산화제 몸 이곳저곳에서 사용되는 항산화제의 특징은 몸에 있는 염증,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내에서 대부분의 질환들이 염증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염증을 조절해주는 게 결과적으로 만성질환, 알 수 없는 난치병을 케어할 수 있는 그리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방법, 그 염증을 조절하는 가장 핵심이 그때 오메가3 그리고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를 재생시켜주고 온몸 곳곳에 들어가서 이런 항산화제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알파리포산이야말로 이런 알 수 없는 질환과 난치병을 케어하는 데 되게 핵심적인 성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염증성 질환이 있어요. 류마티스 같은 거,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부 발진, 두드러기,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몸의 통증, 이유를 알 수 없는 몸의 피곤함,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이 생기고 병원에 가봤자 아무런 어떤 데이터가 없고 진단이 안 내려지고 잘 모르겠다 그냥 증상만 호전시켜주는 대증요법제를 처방받아서 먹어라 이렇게만 하고 약 끊으면 다시 시작되고 이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질환이나 난치병들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핵심 역할이 알파리포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파리포산은 제가 항산화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이라고 했죠. 그래서 알파리포산을 기본으로 여기에 비타민 C 같은 거를 메가도스를 시행을 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질환들을 케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항산화제를 여러 개를 조합을 해서 복용할 때는 과민 반응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통, 어지럼증, 두드러기, 뾰루지, 위장장애 이런 것들이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메가도스를 하실 때는 항상 용량을 순차적으로 올려가시고 종류를 추가하실 때도 순차적으로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리포산과 비타민 C 같은 걸 기본적으로 조합을 하셔가지고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꾸준히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리포산의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용도는 이런 알 수 없는 만성 질환이나 난치병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피부 미용.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신데렐라 주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주사로 비타민 C랑 이걸 막 섞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스틸시스테인도 넣고 하는 걸로 아는데 써가지고 피부 미백, 피부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피부 곳곳으로 들어가서 이런 항산화제의 역할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그런 활성산소가 노화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는 걸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용으로 많이 복용들을 하시고 계시고 보통 젊으신 분들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직구하시는 분들이 이 피부 미용과 3번 다이어트 체중 감량 목적으로 많이 복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피부 미용 목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은 200ml씩 하루 3번이나 그리고 600ml짜리를 서방형 제제로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에 드시면 별 의미가 없고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요. 다이어트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면 당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지방으로 당이 전환되는 비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인 어떤 체중 감량이나 그 복부 지방 같은 걸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AMPK라는 효소,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이 효소를 억제해가지고 식욕을 억제해주는 그런 직접적인 기능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대규모 임상 실험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피부 미용 겸 다이어트 체중 감량 이런 걸 같이 활용할 거야 이런 컨셉으로 장기 복용하시는 건 도움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운동이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영양제로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론자이거든요. 물론 식욕 억제제를 직접적으로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참고로 제가 지금 2주째 먹고 있는데 체중 감량에 1도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뇨병 개선 및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개선시켜준다. 혈중에 있는 당 수치를 낮춰줄 수 있는데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주고 그 당을 많이 이용하게 하고 당을 세포 쪽으로 많이 끌어오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두 가지 액션을 통해서 당뇨병 자체를 개선시켜줄 수 있고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는 거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이 심하신 분들은 손끝이나 발끝 같은 데가 꼭꼭 쑤시거나 수족냉증이 생기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그런 신경병 증상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알파리포산을 복용하면 그 신경이 손상된 걸 좀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의 합병증과 당뇨병 그 자체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600ml 정도를 하루에 복용하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죠. 극적인 당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는 없을 거고요. 그냥 당뇨병의 합병증을 케어하는 그런 목적으로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망막 쪽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그 다음에 당뇨병이 심하시면 심장이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죠. 심장 혈관에 그리고 신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런 걸 개선시켜주고 그런 걸 악화를 좀 진행을 더디게 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복용하시고 당뇨병 당 수치가 낮아지는 건 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간 기능 개선. 간 기능 개선은 뭐 당연한 거죠. 알파 리포산을 복용을 하면은 GSH 글루타치온의 레벨이 올라간다고 했어요. 글루타치온 합성을 촉진시켜 주고요. 그리고 글루타치온의 재생도 그러니까 산화된 그 글루타치온을 다시 환원형으로 전환도 시켜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활용을 통해서 글루타치온 레벨을 올려주고요. 이 글루타치온은 간에서 해독해주는 핵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간에 있는 글루타치온 레벨이 올라가면서 간이 이렇게 손상되어 있는 걸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실리마린도 결국에는 글루타치온 레벨을 올려주는 거예요. 간에서. 물론 간에 있는 세포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효과도 있지만 그래서 실리마린과 같은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 기능 개선도 도움이 되고요. 지방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혈압은 이제 두세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가 되면은 혈관의 경화도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동맥 경화 같은 것도 좀 개선이 되는데 경화가 덜 되면 혈관이 잘 늘어나죠. 그럼 혈압이 낮아집니다. 혈압이 낮아지면 전반적으로 고혈압이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혈관에서 그 NO, 그 나이트리 옥사이드를 분비를 촉진해 가지고 혈관을 이완시켜 줍니다.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NO는 그 비아그라에서 많이 다뤄진 그 혈관 이완시켜주는 그런 성분이고요. 고혈압이 심하신 분이고 고혈압약을 아주 높게 드시고 최근에 고혈압약을 막 바꿨을 때 알파리포산을 과잉 복용하시면 혈압이 떨어지면 오히려 저혈압이 생겨서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개선, 그러니까 뭐 동맥경화가 있거나 혹은 협심증, 부정맥 같은 게 있는 분들, 그리고 혈관 쪽에 있는 석회화가 있는 분들, 그리고 혈관 쪽이 손상이 있어서 그 혈관에 어떤 손상 수치가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알파리포산이 치료하고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심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심근경색 같은 게 있는 분들은 이런 항산화제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때 핵심이 되는 게 알파리포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파리포산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염증 인자를 낮춰주죠. 염증을 낮춰주면 통증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통증이 있는 분들, 두통, 그 다음에 근육통, 관절통,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 그런 게 반복되시는 분들은 비타민 C와 함께 이 알파리포산을 복용하시면 통증 경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과 기억력 개선,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체내에 있는 염증 수치를 낮추면 결국에는 치매를 개선시켜 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해서 치매의 원인이 되는 그 단백질을 수치를 좀 낮춰줄 수 있다는 뭐 데이터도 있는데, 뭐 실험관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뇌신경에 관련된 뭐 조현병, 그 정신병 있죠? 정신병이나 뭐 우울증 같은 데도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자료가 좀 불명확하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혈관 건강에 좋기 때문에 뭐 혈관성 치매 예방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암을 예방한다. 암은 일단 발병 기전은 잘 몰라요. 근데 염증이나 어떤 외부 자극인자, 변이원성 외부 물질 혹은 만성염증, 그리고 활성산소, 이런 게 암의 원인이라고 추정은 하고 있거든요. 염증과 그 활성산소 수치를 낮춰주는 그런 핵심이 되는 게 알파리포산이니까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고요. 만성 피로도 이제 몸에 이제 전반적인 염증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일 거고, 그리고 알파리포산은 복용하시면은 에너지 대사율, 그리고 당 대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피로를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성 피로에도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파리포산과 비타민 B군이 좋은 궁합을 갖고 있고, 여기다 나아가서 마그네슘까지 섞어주면 더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피곤한데 비타민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뭐 비타민 C를 먹어도 효과가 없다, 그런 분들은 마그네슘과 알파리포산을 구해서 같이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건 모든 항산화제가 다 해당이 되고요. 혈관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생리활성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산화적 손상을 예방해주고 줄여주고, 그러면서 노화도 예방해주고, 이런 측면에서 그냥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알파리포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금속 해독, 제가 말씀드렸듯이 알파리포산은 그 중금속들, 금속들을 킬레이션을 시켜가지고 붙어가지고 배설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이 들어가 있는 아세틸시스테인, 그리고 MSM, 그리고 보리새싹 추출물, 엽록소가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항산화제, 이런 게 중금속 해독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마지막으로 제품 추천을 해달라, 이런 요청 댓글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품 추천을 몇 가지 드리자면은, 이 알파리포산은 국내에서는 정식적으로 구매하실 수가 없어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이나 아이허브 같은 그런 사이트 가셔가지고 직구를 하셔야 되는데, 알파리포산의 이 제품들은 다 고놈이고요. R형이 좀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또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비싸서 딱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가성비 좋은 게 이 알파리포산 헬시 오리진 제품이에요. 검색이 어려우신 분들은 네이버에서나 뭐 쿠팡 같은 데 가셔가지고 헬시 오리진이라고 치세요. 헬시 오리진 띄어서 알파리포산 이렇게 쳐주시면은 아이허브나 쿠팡에서 이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300ml짜리 이 용량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이 300ml짜리를 처음에 드시는 분들은 일주일간 식전 공복 시에 하나씩만 복용하셔가지고 과민 반응이나 이상 여부를 체크하셔야 돼요. 알파리포산은 과민 반응이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쭉 복용하셔가지고 부작용이 없다 그러시면은 더 많이 드실 분들은 1일 2회 식전 공복 시 한알 이렇게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드시면은 이제 충분량을 복용하시는 거고요. 600ml 이상을 복용하실 때는 이제 부작용이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부작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작용이에요. 이게 150알에 2만원대밖에 안 해요. 저도 이걸로 사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가성비 있는 조합이고 그냥 무난한 조합입니다. 근데 이 제품들 알파리포산을 복용할 때는 꼭 부작용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조금 제가 막 뒤져보다 보니까 이 나트롤 요 제품이 조금 재미있게 생겨가지고 좀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복용하는 제품과 비슷한 그 타임 릴리스, 그러니까 서방형 제품이에요. 600ml가 들어있고 천천히 방출되는 타입인데 24시간 방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길어야 반나절 방출이겠죠. 그러니까 알파리포산 특성상 천천히 방출이 되고 천천히 이용하는 게 좋거든요. 이런 알약으로 그냥 복용해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감기가 2시간밖에 안 돼요. 복용하자마자 혈중 최고 농도를 찍고 빡 찍고 쭉 해서 내려가 버려요. 혈중 수치가요. 그래서 자주 복용을 해야 되는데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자주 먹으면 위에도 부담되고요. 그래서 이런 서방형 타입을 저는 선택해서 복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요 가성비 제품을 선택하냐 아니면 요 제품을 선택하냐 고민 중인데요. 이 알파리포산 요 제품은 검색하실 때 인터넷 다 잘 하시겠지만 좀 하기 어려우신 분들 추천을 한번 드리자면은 나트롤 알파리포산 이거를 그 사이트에서 치시면, 사이트 광고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구하기 쉽고 저렴하니까 쿠팡이나 아이허브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치시면 이 제품이 나올 거예요. 자, 이 제품은 또 왜 가져왔냐? 닥터스 베스트 알파 리포산이라고 치시면 이 제품이 있을 거예요. 이 제품의 좀 좋은 점은 벤포티아민이 150ml가 들어있어요. 이게 통관이 되나 모르겠네요. 벤포티아민이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아이허브 상으로는 통관이 된다고 표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벤포티아민이 150ml나 들어가 있죠. 그리고 벤포티아민의 장점은 에너지 부스팅을 시켜주고 피로회복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150ml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벤포티아민 150에 알파리포산 300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먹으면 당 이용률이 확 올라가면서 에너지 부스팅이 되는, 그리고 피로회복 개선에 도움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글루코스 메타볼리즘, 그러니까 당을 대사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조합을 믹스해 놓은 거죠. 단기적으로 에너지 부스팅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조합을 복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얘도 60알짜리가 만 얼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가성비 원하시면 이 제품, 이것보다 함량이 더 높은 게 있지만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은 못 드리고요. 이 제품, 그리고 위장쟁이가 덜하고 꾸준하게 이용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원하시면 이 제품 서방형 타입, 자로 포뮬러의 서방형 타입도 있었는데 품절이어가지고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스팅, 그리고 피로회복 그런 걸 개선시켜주고 몸에 있는 상태를 개선시켜주기 위해서는 이 벤포티아민이 들어간 이 제품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알파리포산이 어디에 어떤 질환에 좋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핵심적으로 지적했던 몸에 있는 전반적인 상태, 염증 상태를 개선시켜서 만성 질환을 케어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떤 질환, 병원에 가면은 대부분 어떤 진단명이 나오지만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증요법 약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케어하고 전반적으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게 이런 알파리포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목적으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뭐 원하는 주제나 소재 있으시면 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참고해서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